우리나라 남성이 완전히 일손을 놓게 되는 실제 은퇴 나이는 언제일까요? 71.1세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멕시코에 이어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늦은 나이입니다. 보통 50대 초중반의 직장을 나오니까 한 20년이나 더 일을 해야 한다는 게 현실인데요. 인생 이모작이라고 하죠. 은퇴 뒤에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노후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이윤학 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요즘 말이 참 많습니다. 네. 100세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과연 뭘까요? 돈일까요? 일일까요?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면 돈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 판단에는 돈이 아니라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고령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그 진입 속도가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은퇴를 그냥 쉽게 맞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원래 은퇴라는 의미가 서양에서 온 단어입니다. 리타이어먼트에서 온 말인데 예. 원래 서양에서는 은퇴와 같이 쌍으로 움직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 네, 연금 제도가 이렇게 구축이 같이 되면서 약 100년 정도를 잘 정착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다 들고 있는 분이 4%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예. 연금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은퇴를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오히려 은퇴보다는 퇴직이라는 단어가 더 맞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먼저 일을 하게 되면 일단 소득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을 하죠. 네. 그리고 은퇴 자금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좋은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소위 말해서 삼식이 소리도 안 들어도 됩니다. 삼식이. 예, 보통 삼시세끼 챙겨 먹는. 예, 그래서 뭐 그런 농담으로 하는데요. 네. 그 가족 관계도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일을 하기 때문에 대인 관계도 원만하게 친구 관계도 유지가 되고요. 여가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판단에서는 돈이 아니라 일이다. 실제 한 달에 75만 원짜리 일자리가 있다. 급여가. 그것의 효과는 자산을 3억 원 정도로 가지고 있는 효과다. 왜냐하면 3%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한 달에 75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월 75만 원짜리의 그 일자리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일단 일을 하려면 유망한 산업이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이미 뭐 미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국가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네. 이 나라들을 보면은 성장한 산업을 살펴볼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냥 막연하게 이런 산업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산업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 했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이번에 각국별로 30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각 업종별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구의 그 양적 증감도 참 중요하지만 질적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희 나라 같은 우리나라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국가의 경우에는 어떤 류의 그 질적 변화가 있는지가 굉장히 예. 중요한데요. 일단 선진국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일단 전통 제조업하고 그리고 내수 소비 업종은 굉장히 위축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제조업종은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서비스 산업으로 많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든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는 현상인데요. 내수 소비재 업종은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와 같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생산과 소비의 중심이었거든요. 그 세대들이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소비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뭐 쉽게 이야기해서 뭐 치킨집, 피자집이 그동안 잘 됐다 그러면 네. 그런 그 업종들이 앞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지갑을 나이가 들면서 닫기 닫죠. 때문이겠죠. 어느 나라든 노인들은 지갑을 잘 열지 않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반면에 좀 좋아지는 업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건강, 그리고 교육, 금융, 레저 이런 쪽이 고령화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고령화가 미래의 산업의 구조를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예. 수 있겠습니다. 산업별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고령화와 가장 연관이 되어 있는 산업은 건강산업, 보건산업이 아닐까 하는데요. 네.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서도 전망이 밝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보건업종은 가장 직관적으로 그 성장 가능성이 커 보이는 그런 업종인데요. 고령화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가 명확한 산업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우리나라와 각국별로 그 지출에서 차지하는 건강 비용의 비율이 미국은 17.7%고요. OECD 평균이 한 9%대인데 우리나라는 7%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주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네. 특히 보건산업 중에서는 그동안 치료나 수술 중심의 의료 행위보다는 고령자들에게 필요한 요양이나 간병 관련 산업이 훨씬 크게 성장할 것으로 그래 보여지고요. 특히 이런 부분은 미국이나 일본, 스웨덴,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 분명히 관찰이 됐던 요양이나 간병 산업이 유명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0년에 한 벌써 그 요양 산업의 경우에는 2.7조 원 정도 시장 규모가 되는데 2020년 경우는 한 13조 원 정도로 크게 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건강 보건 산업이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앞서 성장 산업 데이터를 보니까 그 중에 부동산이 있었어요. 네네. 제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집 한 채씩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다 있으실 네. 텐데 부동산이 좀 유망 산업으로 꼽히는 이유 특별한 게 있을까요? 저희들도 이번에 그 발견한 것 중에 예상치 못한 결과입니다. 근데 각국별로 거의 공통되게 발생을 했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건설업종은 큰 폭으로 전체적인 성장세가 줄어듭니다. 예.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 중에서 부동산 임대 쪽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임대요? 것을 네.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임대와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봤고요. 선진국들이 30년간 평균적으로 각 산업의 성장률이 한 2.8% 정도인데 네. 부동산 임대의 경우에는 한 5.1% 정도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성장을 했는데 2배 정도 되는군요. 네,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임대 산업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예. 네. 특히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 친화주택 중심으로 리모델링의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미 지어진 주택을 좀 고령화 사회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네. 분야까지요. 네. 예. 뭐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으면 뭐 여행 가기 어렵다라는 말도 있고 뭐 장거리 여행은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또 있으니까 여가 즐기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현실인데요. 네. 여가 산업도 유망한가요? 네, 여가 산업도 그 각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예. 상당히 성장이 큰 폭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고령자들이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기 때문에 레저 산업, 여가 산업이 필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예. 역시 평균 성장률이 한 5.7% 정도로 아주 큰 폭으로 성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관심을 갖고 볼 만한 게 고령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여가 활동 중에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 중에 50%가 여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숙박업도 상당히 유망하고 실제 선진국 사례에서도 숙박 산업도 상당히 성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 살펴보니까 성장 산업군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두 번째 직업을 위해서 선택할 직업군도 좀 달라질 것 네. 같은데 미래는 좀 어떤 직업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유망할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령화가 이제 산업 구조를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네. 그 산업을 근간으로 해서 몇 가지 저희들이 유망 직업을 예. 조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유니버셜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리고 재택 간병인, 예. 그리고 금융 전문가, 시니어 용품 머천다이저, 반려동물 매니저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예. 좀 생소한 단어인 것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직업군이 아니라 네. 기존 그 직업에다가 고령화의 특성을 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니버셜 디자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직업입니까? 유니버셜 디자인은 말 그대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된 모든 그 제품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사실은 유니버셜 디자인은 이전에 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디자인을 통칭하는 말이었지만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정상인이든 비정상인이든 고령인이든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가장 예를 대표적인 하나 들어주시죠. 예.
우리 집에 보면 그 문턱이 있지 않습니까? 문턱을 네, 없애는 것. 그런 것들이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꼭 그런 어떤 가구나 집의 주택에서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용 가능한 식품에서도 통용이 되고요. 어떤 산업에도 가능한 그런 유니버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시니어들이 고령자들이 사실은 그것을 가장 잘 느끼기 때문에 예.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반려동물 매니저도 눈에 띄던데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우리들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들보다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많아지잖아요. 맞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면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뭐 수요라고 표현하기 예.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관심들이 많이 커져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이 한 1조 원 정도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한 6조 원 수준으로 크게 늘 거로 보여집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애완동물 관련한 미용이랄까 반려동물 카페랄까 이런 관련된 산업은 시니어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매니저라는 명칭이 붙은 거 보면은 뭐 특별한 뭐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한 겁니까? 이게? 자격증이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수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데 그건 좀 어렵지 않습니다. 예. 네. 그 외에도 다양한 그것을 취득할 수 있는 간편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런 것들은 현재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다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재취업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계신데 그 중에 좀 고민되는 게 나는 이 정도 보수는 받아야 되는데 실제 직업을 뭐 제공하는 기업에서는 그보다 훨씬 적은 보수를 원하니까 네. 이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뭐 돈보다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의 개념을 재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정도의 정규 직장, 정규 시간, 아주 강한 강도의 노동의 질의 일이 아니라 예. 새로운 관점에서 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눈높이로 잰 그런 보수나 임금 체계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월 75만 원이 을 받는 일자리면 3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100세 시대의 관점에서는 본인의 사실 재취업이 50대 넘어가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를 낮추고 충분히 길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요. 그리고 그러나 시간 단위는 파타임이랄지 이런 식으로 쪼개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는 뭐 일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일만큼 또 중요한 게 은퇴 자금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막막한 경우도 많고 은퇴 네, 자금은 네. 어느 정도 준비해야 그렇죠.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좀 불투명한 것 같아서 네. 어느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네. 덧붙여 주시죠. 사실은 그 수준에 따라 기대 수준에 따라서 그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우리나라 서베이를 저희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보니 네. 전체 3명 중에 1명이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3가지 관점이 중요하거든요. 소득을 얼만큼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더 어떻게 늘릴 건지 그리고 지출은 얼마나 줄일 건지 그 차이만큼을 얼만큼 잘 저축할 건지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득은 갑자기 소득이 크게 늘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소득을 크게 늘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일을 오랫동안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길게. 그리고 지출은 어떻게든 절약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절약은 안 되니까 내가 얼마만큼 절약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노다지 통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금액만큼 미리 통장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쓸 금액만큼요? 그래야 실행력이 강제가 되니까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1%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100세 시대 노후 준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이윤학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